중학교 때까지는 원이라는 걸 갖다가 도형화된 상태에서 도형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에도 도형이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제목 보면 알겠지만 원의 방정식이거든.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도 문제를 풀 거지만 뭔가 방정식이라는 식의 형태로도 원을 갖다가 판단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잡혀 있어야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방정식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딴 이유는 아니에요. 원 그러면 진짜 정답이 이거지. 동그란 거요. 동그란 거요. 또 이러니까 또 대학 때 또 일화가 또 하나 생각나네 또. 날씨 좋은 4월 봄이었습니다. 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막 복학했던 복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수업하시던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우리 수학과에서 되게 무서웠던 교수님이었어. 성함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희자 천자 시제 모셨는데 되게 무서웠어. 머리 하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항상 학생들을 부를 때 옛날 일본식으로 부르셨어. 혜빈군, 지훈군 이렇게 불러. 뒤에 꼭 군자를 붙였어. 군. 재원군 이렇게 불렀어. 근데 그날 마침 막 수업 듣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애가 창가에 있었는데 졸고 있더라고. 걔 이름이 현정인데 이 현정이라는 애가 어떤 애였냐면 본인은 되게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야. 그런 애도 있잖아. 되게 진지하게 정말 열과 성을 많은데 그 단어 선택이며 그 억양이며 뭔가 뉘앙스가 너무 웃긴 거야. 말하는 게. 우리가 막 웃으면 얘가 되게 기분 나빠해서 나는 되게 진지하게 말했는데 왜 오빠는 다 웃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술 마실 때마다 데리고 다녔어. 재밌으니까. 말만 하면 웃기거든 그냥. 그날 딱 수업 듣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야. 큰일 났거든. 교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시거든. 딱 보더니 아니야 다를까 딱 보더니 그 옆에 있는 저 재군 옆에 있는 현정군 좀 깨우게. 딱 그런 거야. 난리가 났어 이제. 되게 무서우신 분이라서.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때 수업이 아마 기하학이었던 거 같은데 막 깨웠어. 깨웠으면 그냥 눈만 딱 뜨면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꿈을 꿨나 봐. 교수님 쳐다보고 우리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깨우고 끝날려 했는데 일어나니까 교수님도 그 현정군 일어난 김에 그럼 질문 하나 하겠다고. 똥 밟은 거지. 보통 수학과에서 질문은 되게 기발랑은 막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그날따라 되게 쉬운 걸 물어보시는 거야. 현정군은 그 원을 뭐라고 생각하나? 나 지금도 기억나서. 현정군은 원을 뭐라고 생각하나? 뭐라고 할게? 뭐라 했을 것 같아? 그럼 수학과니까 수학적으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원이 뭐야?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야. 즉, 원도 자취야. 근데 그 친구 뭐라 했을 것 같아? 이게 나와야 돼.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 그럼 걔는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막 교수님 보고 조그맣게 둥그런가요? 교수님 약간 황당하셨어. 눈빛 보여. 약간 흔들리는 그 눈빛. 약간 입이 약간 실룩했어. 웃겼나 봐. 근데 자, 다른 걸 물어보겠네. 그들이 그러면 타원은 뭐라고 생각하나? 그런 거야. 그럼 타원도 정의가 있거든. 어떤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익이 있어. 그럼 뭘 했을 것 같아? 자네는 타원을 뭐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늘린 거? 좀 비슷해. 살짝 비슷해. 그 옆에서 막 난리가 났지. 말 가지고 안 들리니까. 찌그러진 거요? 정말 웃겼어. 애들 웃겨 죽겠네. 웃지는 못하고 막 교수님 입 실룩거리고 계시고 막 얘는 지가 뭘 대답했는지도 모르고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고 있고 너무 웃겼어 그때. 찌그러진 거요? 그래서 원래 딴 때 같았으면 되게 화를 많이 내시는 교수님인데 약간 입이 실룩실룩 하시더니 자리에 앉게. 앞으로 졸지 말게. 끝. 진짜 너무 웃겼던. 그 친구가 지금은 애엄마가 돼서 수학학원 원장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웃겼어. 그래서 난 지금도 지금 생각이 뭐냐면 얘는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왜 너무 웃기거든. 아무튼 그래서 자 지금 방금 얘기했죠. 원이 뭐라고? 원은 어떤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도 그 자체의 방정식 만들듯이 만들 거야. 근데 우선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틀은 있어요. 기본적인 틀. 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가 원의 방정식이야. 자,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쓰는 모든 방정식은 전부 다 도형화시킬 수 있다고. 전부 다 도형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저 원의 방정식은 애초부터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전개를 해놓은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원이 그래서 뭐냐? 방금 얘기했잖아. 자, 어떤 원이 있었어. 아깝네. 오늘 컨디션 안 좋네. 나 진짜. 이게 원을 그날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르겠다. 조금 찌그러졌다. 자, 원이 뭐라고?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점이야? 자, 원이 뭐야? 이게 원이야. 그럼 우리 뭘 찾을 거야? 여기에 있는 점대의 자취 찾을 거야.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P점 잡고 이거 O 잡을 거야. 자, P점 한두 개가 아니지. 무수히 많지. 그래서 상수가 아니라 변수였을 거야. 이 말 하는 이유가 뭐야? 상수냐 변수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알파벳들이 달라진다는 거. 그럼 변수니까 얘는 x, y였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중심에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해야 돼. 그 거리를 r 값이라 하자. 어떤 P점이건 그 거리의 값은 다 똑같아. 어떤 P점이건 거리의 값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취.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 선분 OP의 길이가 r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니까 이걸 식으로 전환시켜야겠네? 그러면 선분 OP는 뭐야? A, B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인 거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니까 이렇게 식 쓰시면 되죠. X좌표 차이의 제곱, X-A의 제곱에 Y좌표에 대한 내용은 R. 됐나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결론 뭐가 되겠습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X-A 제곱에 Y-B 제곱은 R 제곱.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쌤. 저게 원의 방정식이면서요. 이거 전개하면 저거 나오는 거야. 얘 전개하면. 근데 왜 두 개가? 우리 2차 함수 생각하면 돼. 2차 함수. 2차 함수 원래 뭐였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잖아. 근데 그걸로 우리 문제 풀지 않거든. 왜? 2차 함수면 꼭지점이 있어야 뭘 찾는데 그냥 딱 전개된 식으로 쓰여 있으면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걔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 묶어서 정리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저기는 저 원의 방정식 가지고 확인할 내용이 없어. 이걸로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 자, 원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으면 원인 거야. 즉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떤 식이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표현이 가능한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 중심 좌표는 A, B, 반지름 값은 R 값을 나타내는 원인 거죠.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원방이야. 얘가 원방. 그래서 문제마다 쓰임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원 그러면 이젠 쟤가 아니라 얘를 생각해 줘야 돼. 원.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식이 나오면 어떻게? 바꿔야지. 완전 제곱식 정리하듯이 바꿔야지. 우리 2차 함수 할 때 열라 했었어.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만들면 되겠죠.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확실하게 원인 건 알아.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거 알아. 근데 이렇게만 서 있으면 자, 조심할 건 무조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원의 방식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원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은 식 써 있으면 당연히 중심 좌표는 나와. 중심 좌표는. 여기서 중심 좌표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값이에요. 이게 중심좌표야. 그걸 갖다가 스몰 A 값 쓰고 스몰 B 값 써서 만들면 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써 있으면 반지름이 뭔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전개되어 있는 식으로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방되는 거 아닙니다. 뭘 확인하자?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화 시켜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을 때 반지름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반지름이 0이거나 음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원의 방정식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해서 항상 도형들은 그 도형이 되기 위한 기본 요소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 그치? 원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있으면 돼? 중심, 반지름. 중심 좌표야 어차피 식만 있으면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다. 우린 뭘 확인하자? 정리해서 봤을 때 나오는 이 부분, 상수항 부분이 0보다 커야만 걔는 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됐나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게 뭐 할 거냐? 여기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야. 조건 줄 테니까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볼까 하게 되는데 이런 원의 방정식 만들려면 딱 봐도 알겠지만 중심하고 반지만 찾으면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문제 나오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찾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중심이 어디지? 반지름 몇이지? 이것만 찾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조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중심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데 라고 금방 파악이 돼서 그런 것들은 다 제해버렸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 중심이 어디지? 잘 안 보여. 자, 원이 있대요. 자, 어떤 A점도 지나고 B점도 지나고 C점도 지나더래. 뭐 X1, 뭐 Y1, X2, Y2, 뭐 아니면 X3, Y3. 뭐 규칙이 없어. 그냥 세 점 지난대. 이때 이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중심 좌표와 반지름만 찾아내면 된다. 근데 문제는 아이고야. 이거는 어디에다 그려도 거리는 다 같았을 거 아니야? 자, 5라고 했을 때. 그럼 딴 거 없어. 뭘로 구한다? 얘밖에 없죠. 선분 OA와 선분 OB와 선분 OC가 같다라는 걸 풀어야지. 이거 풀어서 A, B 찾는 수밖에 없어. 저거 풀어서. 돼요? 이 내용은 여기서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벌써 한번 나중에 아마 풀어봤을 수도 있어. 위클리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외심. 이거 외심 구하는 방법이야. 외심. 이 방법 볼게요. 물론 예전에는 연립방정식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했었어. 이 내용을. 근데 요즘은 안 해. 왜? 연립방정식 쓰려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3개거든. 그래서 안 써 요즘은. 그래서 여기는 뭐만 갖다 쓰자? A, B라는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거 연립해서 A, B를 찾죠. 그럼 끝난 거잖아. A, B 찾으면 반지름은 그냥 찾잖아. 이 점에서 어느 점까지든 거리만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우선 기본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거 잊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우선 내용은 좀 심플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원방을. 자, 보자. 그래서 여기는 이 7단원에서는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만 좀 만들어 보고요. 8단원 가서 약간 좀 조건이 독특한 원의 방정식 좀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 이 원의 방정식이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별로 가르쳐 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가 끝이거든. 근데 나중에 출제되는 문제 보면 갭이 너무 커.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그래서 원 되게 싫어해. 상당히. 왜? 우리가 앞에 이 파트 2를 시작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여기에 1단원부터 13단원까지의 문제를 풀다 보면 파트 1의 방정식, 부등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앞에서 파트 1에서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 어떤 식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식까지만 문제 풀면 돼. 식만 갖고. 근데 이 파트 2는 도형이 가미가 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풀이법이 두 가지인 거야. 식을 만들어서 풀까? 아니면 도형의 성질을 써서 풀까? 대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까? 기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까라는 이런 기로에 서게 돼. 둘 다 장단점이 있어.
물론 항상 모든 문제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두 가지 대수적인 방법이나 기하적인 방법 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장단점 뭐냐? 대수적인 방법은 어떤 성질을 고민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대로만 식만으로 푸는 거야 그냥. 단점은 뭐냐? 길어. 길고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기하적인 풀이법. 자, 단점은 그 성질을 찾아야 돼. 아, 이 문제에서 이런 조건 갖고 따져봤더니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러면 그 성질에 맞춰서만 뭐 식을 만들든 뭐하든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 단점은 성질이 안 보이면 못 푸는 거야. 그럼 장점은 단순해. 단순해져. 그런 좀 장단점이 있어. 그게 극대화된 단원이 원방이야. 그리고 응용도 열나 많아. 상당히 많아. 나 지금 먼저 미리 겁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이 있어요. 내가 원을 잘해. 잘 오신 거예요. 원의 신기원을 보여드릴게요. 원도 잘 그리잖아 또. 이 정도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 정도 원을 잘 그린다라는 건 원을 잘 풀 수 있다라는 방증이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개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60번부터 한번 봐보죠. 자, 뭡니까?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래?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볼까 대충? 뭐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건 좀 귀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원이 있대. 중심이 있대. 근데 머릿속 문제에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a, 0이겠네. 그렇죠? a, 0이야. 자, 0,-4와 1,4를 지난대. 1, 3을 지난대. 자, 요쯤에 0,-4가 있고 요쯤에 1,3이 있다 칩시다. 이게 지난대. 뭐 찾으래? 주어진 저 원의 반지름 찾으래. 다 했네요. A값만 찾으면 되는 거냐, A값만. 그럼 뭘로? 무조건 원의 성질이야. 뭐 있어? 다른 거 없어.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럼 풀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식 만듭시다. 루트 A,0부터 0,-4까지의 거리가 같다. 뭐야? A제곱 플러스 16과 A,0부터 1,3까지의 거리 같댄다. 식 쓰면 되죠, 뭘. 자, A-1제곱 더하기 9까지. 별거 아니죠. 간단합니다. 어차피 루트 같으면 루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으면 되니까 연산만 하시면 되네요. 자, A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9니까 없어지고 2A 값은 넘어가서 10이면 뭐니? 너무 뭐 되겠어? 10 마이너스 6 따라서 A 값 몇 되겠어? 마이너스 3. 어이구야. A 값은 마이너스 3이래. 즉 쟤는 마이너스 3,0이야. 그쵸? 그러면 반지름 어떻게 계산해? 이거 계산한 게 반지름이야. 그렇잖아. 이거 계산한 게 반지름이야. 그럼 늦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더하면 루트 25 5 나오겠지 뭐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원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61번. 자, 4x-5y 더하기 40은 0이라는 직선식이 있는데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 뭐야? 절편이잖아. 그쵸? 절편. 떡 먹고 싶어. 절편 맛있는데. 자, 그 x절편과 y절편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방을 만들래. 지름의 양끝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x절편, y절편부터 찾아봅시다. 자, x절편. 몇이야? 암산도 되죠? x절편이면 y에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나오네? y절편. x에 0 넣어서 계산하니까 8 나오겠네? 즉 x절편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0,0 지나는 것이고 y절편 8이면 0,8 지나는 것이니까 원은 이따구로 생겼겠지. 자, 원이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이 저 두 점이 됐거든.
자, 얘를 갖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를 0,8 잡았대. 그럼 다 했는데? 뭐 하면 돼? 당연히 중심 여기 있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면 같았을 거 아니야. 그치? 중점이 중점.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응?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두 점의 중점 찾으시면 되네요. 마이너스 5,4. 반지름은요. 어디든 가도 상관없는데 뭐 이쪽으로 할까요? 반지름. X값 증가량의 제곱 25. Y값 증가량 제곱하면 16해서 반지름 루트 41이야. 이게 반지름이야. 됐지? 그럼 끝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1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쌤, 원방 쓸 때 다 전개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뭘 써도. 얘는 뭘 써도 상관없어.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1차 함수로 써야 되나 마나 좀 고민하고 샌들한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만 원방은 상관없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치? 자, 뭐야? 무조건 문제를 봤을 때 물론 얘는 워낙 단순한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항상 문제를 봤을 때 뭔가를 만들어낸다. 문제 써있는 개념을 보고서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생겼겠지라는 걸 잘 찾아내시기만 하면 식 맞는 거 없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봐보죠. 이번에 어이구 62번.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와 y에 대한 자, 62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k 플러스 10은 0이 있는데 뭐야? 쟤가 원 돼야 돼. 쟤는 원이래. 근데 뭐라 그랬어? 이렇게 쓰면 이건 당연히 원이야. 중심, 반지름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일반형으로 전개되어 있으면 제가 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셔야 돼요. 뭘로? 자, 정리합시다. 완전 제곱식 묶어서. 자, x제곱 더하기 4x y제곱 마이너스 6y 나머지는 뭐 이항시킵시다. 이제 뭐 하려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자, 뭐부터 해야 돼? 절반 제곱 4. 근데 등식의 성질이니까 여기도 더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절반의 제곱 9. 그럼 여기도 더해야지. 등식의 성질. 그치? 그럼 정리하시면 각각의 보라색 부분은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쟤는 뭐고 13인가요? 3 마이너스 k예요. 됐죠? 근데 뭐야? 여기 상수항은 무조건 반지름의 제곱값이잖아. 그러니까 뭘 만족해야 돼? 꾸미는 거 없잖아. 무조건 0보다 크면 돼. 그치? 그래서 결론 K값은 3보다만 작으면 돼. 그래서 답은 몇 되겠어? 답은 2죠. 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열나 큰 거, 제일 큰 거 2.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원의 방식 마지막 문제 63번이요. 어디 보자. 짜짜자자자자자자. 이거는 귀찮은데? 이것도 지워야겠다. 자, 뭐야?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대. 양수 K 값을 구하래. 자, 네 점이 한 도형 그래프 위에 있다? 그때 미지수를 찾고 싶어? 그럼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쵸? 자, 63번. 자, 그냥 A점 여기 있다 치고 B점 여기 있다 치고 C점 여기 있다 치고 D점 여기 있다 칩시다. 내 맘대로. 자, 알파벳의 순서에 맞췄고요. 그냥 뭐 위치는 그냥 대충 했습니다. 자, 이렇대요.
이렇게 생겼대. 저렇게 생기게 만들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대입하면 되지. 그럼 뭐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냥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 거지. 그럼 우리는 뭘로 풀자? 중심 좌표가 있었을 때 각각의 거리의 값은 같았을 거야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문제 푸시면 되죠. 즉 주어진 원의 중심을 O 잡았을 때 저 문제의 풀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OA, OB, OC는 다 같아. 그리고 그 값이 반지름이야. 그러면 식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중심부터 A점까지의 거리 루트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OB OB는 별로 맛없어. 자, A-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과 C점까지의 거리 A-3 제곱 더하기 B-4 제곱 다 같은데 그게 반지름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두 개씩 묶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되잖아. 어차피 다 루트니까 루트 내부에 있는 것끼리만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자, 뭐 이렇게 묶을까요? 뭐 이렇게 두 개 묶을까? 뭐 어떻게 묶어도 상관없어. 그치? 자, 풀자. 요거 두 개 풀자. 전개하자.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4. 그러면 어차피 A제곱, B제곱들이 다 없어져. 그럼 이항시키면 12A. 저거 넘기면 4B, 에이? 그치? 플러스 4B는 집어넣어서 5 마이너스 20.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라는 식 하나 만들었고. 자, 이번엔 요거랑 요거 묶어서 푼 식. 자, 쟤도 전개하면 뭐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풀면 돼. 좀 귀찮아. 조금. 자, 저것도 풀면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니까 이것도 B제곱, A제곱 다 없어지고 이항시켜 정리하시면 16A 똑같이 플러스 8B는 25 넘어가서 0이네. 그래서 2A 플러스 B는 0 나오겠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지. 그쵸? 두 개 연립하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A 값 마이너스 5 나오네요. 그래서 B 값은 10 나오겠지. 됩니까? 그러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A 값, B 값에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얘 10 나와요. 반지름 또 10. 되겠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주어진 내용 갖고 원방을 만들면 자 얘가 뭐가 돼? 이게 중심인 거야. 그치? 자 지금 우리 뭐 한 거 뭐 있어? 없어? 그냥 연산했어. 그러면 주어진 원의 방식 만들게 되면 자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제곱은 10 나온답니다. 근데 D점이 원 위에 있답니다.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대입이지.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K 넣어서 K 플러스 5의 제곱 16 넣어서 저거 36은 15 이 100이구나. 그치? 반지름이 10이니까 항상 뒤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되잖아. 큰일 날 뻔했네. 됐죠? 그래서 정리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5의 제곱은 넘어가서 64야. 64. 그러면 K 플러스 5는 풀마 8이야. 따라서 K 값은 결론적으로 뭐 나오겠어? K 값은 마이너스 5 넘어서 3 아니면 마이너스 13인데 문제에서 양수를 했거든. 안 되지. 자,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제일 귀찮아. 식이 길어. 좀 식이 길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